지금부터 5단원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주변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탐색한 다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펼쳐봅시다를 함께 공부해 봅시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미술 학습지, 연필, 지우개, 색칠도구, 미술 교과서를 다 준비해 주세요. 미술 학습지를 들고 오지 않은 친구는 학습지를 따로 인쇄하거나 PPT의 화면을 보고 학습지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평소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소 느낌과 생각을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기장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쓰기도 할 것이고요. 표정과 함께 말로 나타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찾아 듣거나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기분이 들 때는 슬픈 노래를 찾아 듣거나 찾아 부를 수도 있고, 슬프다는 자신의 감정을 엄마나 주변 친구들에게 말로 나타내거나 일기장에 자신의 슬픈 느낌과 또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글로 써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대상이 주는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고양이를 보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지 말해보세요. 고양이의 부들부들한 털 옷, 고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 고양이의 아름다운 눈.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먼저 복슬복슬한 털과 웅크린 몸이 베개처럼 느껴져 꼭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눈이 똘망똘망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드는지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미술교과서 26쪽을 펴주세요. 미술교과서 26쪽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고양이를 보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떠올렸는지 살펴봅시다. 이 학습터를 듣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처음 올려둔 동영상을 시청했나요? 그 동영상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미술교과서 26쪽 그림을 살펴봅시다. 동화 작가는 고양이의 귀여운 발이 마치 장화를 신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가는 고양이의 아름다운 무늬에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받고 있어요. 무용가는 고양이가 유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가는 살금살금 다가오는 고양이의 모습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고양이 한 대상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주변의 자연물과 인공물을 먼저 탐색해 봅시다. 다음으로 자신이 탐색하고 싶은 대상 하나를 정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한 다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탐색해보며 더 재미있는 생각과 느낌을 마구마구 떠올려 봅시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 미술 교과서 27쪽 위쪽을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자연물과 인공물 중 마음에 드는 대상, 탐색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자연물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자연물이란 인간이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있는 대상들을 말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렇게 모래, 호랑이, 나비, 거북이, 새싹, 여우, 단풍잎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물을 골라보세요. 혹시 자연물 말고 자신이 다른 것을 한번 고르고 싶은 친구는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입니다. 커피, 얼음, 우유, 콜라, 아이스크림, 피자, 탄산음료, 젤리, 파스타, 음식, 여러 가지의 인공물 중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상을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부터 다 고른 친구는 주변의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탐색하고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생각그물로 펼쳐봅시다. 생각그물로 펼쳐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첫 번째, 대상과 특별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특별한 생각과 느낌을 주었던 대상을 떠올려 보면 마인드맵에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친구는 여러분 교과서 27쪽 위의 마인드맵 생각 그물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대상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탐색해 볼 건데요. 감각 중 우리는 먼저 눈으로 탐색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얼음이라고 하는 대상을 골랐다면 얼음을 눈으로 탐색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는지 먼저 생각해 본 후 마인드맵에 적어보세요. 얼음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기도 하면서 불투명한 마치 거품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인드맵에 글로 표현하고 글 옆에는 눈으로도 잘 볼 수 있게 그림, 색칠 혹은 이모티콘으로 나타내도 좋겠죠? 다음 감각은 코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대상을 코로 탐색해 보세요. 코로 맡아보니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마인드맵에 적고 그려봅시다. 얼음 같은 경우에 코로 맡아보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런 냄새도 들지 않지만 얼음과 함께 있는 음료에 따라 향긋한 향이 나기도 달콤한 향이 나기도 하니 이 얼음은 마치 마술사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감각은 입입니다. 입으로 탐색했을 때 입으로 먹어보면 어떤 생각, 느낌, 그리고 어떤 맛이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음 같은 경우는 아주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탄산음료나 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청량한 느낌을 주기도 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림과 색칠을 꼭 해주세요. 다음 감각은 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마인드맵에 적어보고 그려봅시다. 혹시 동영상이 너무 빠른 친구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작품을 완성해가며 동영상을 학습해 주세요. 다음 감각은 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대상을 부딪혀 보았을 때 혹은 가만히 두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 같은 경우에는 얼음통에서 짤그랑 하는 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얼음컵에 음료를 부었을 때 차르르 하는 얼음 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살펴보았다면 대상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상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대상이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소리나 특별한 별명,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선택한 얼음 같은 경우에는 잘 녹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을 마인드맵, 생각 그물로 펼쳐봅시다. 여러분 교과서 27쪽을 참고해서 대상의 느낌과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그려주세요. 글로만 쓰지 않고 미술 시간이니 잘 그리고 또 색칠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작품이 완성됩니다. 배경은 전부는 색칠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렸던 대상의 특징 혹은 대상의 모양, 형태는 꼭 잘 그려주고 색칠까지 완성해 주세요. 다 완성한 친구는 종래 실시간 줌 수업 화면에서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